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오늘로 열흘이 지났습니다. 누적 접종자 수는 31만 6천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난 이상 반응 의심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잠시 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300명대로 줄었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 영향 때문인지 300명대로 줄긴 했습니다만 이 400명대를 좀 오르내리는 이 정체 양상을 보면 1월부터 해서 지금 7주째란 말이에요. 너무 네, 좀 그렇습니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게 뭔가 이 300에서 400명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당국은 3차 유행이 안정세로 확실히 접어들었다고 할 수 없다. 여전히 불안하고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7주째 4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을 그렇게 보기보다는 3차 대유행 이후에 형성된 새로운 베이스라인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나 4차 유행에 대비한 계획을 지금 빨리 세우는 게 맞고 만약에 3차 유행이 여전히 떨어질 가능성이 확진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3차 재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취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정부는 7주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의 경우 낮추고 추가적인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는 데 대한 어떤 부담감? 그게 이제 백신 접종 시기와 맞물려서 혹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우려가 일반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확진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위협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뚜렷한 어떤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 현재 한 달 반 이상 이어져 온 정부의 이게 3단계 유행이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300명에서 400명대를 기초 베이스라인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서 논의를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2.5단계를 한 달 가까이 했었고 그다음에 2.5단계에서 일단 2단계로 낮춘 기간을 한 3주쯤 지냈는데 사실 확진자 수의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라고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 있고 이게 그 거리두기를 2단계 이상을 7주 이상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안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새로운 베이스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인데 효과적이지 않은 옛날 틀의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걸 왜 지속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조정사항이나 변경사항들이 오늘이 8일이니까 12일에 이제 또 발표가 되니까 과연 이제 거기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보완점들, 개선점들이 반영이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저희가 좀 들여다봤고요. 저희가 주말도 그랬고 오늘 오전에도 저희 연합뉴스 TV가 계속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날이 좀 풀리니까 나들이객들이 굉장히 좀 많아져서 이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해서 경계심이 좀 느슨해지는 측면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날이 풀리고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에 관한 어떤 피로감이라던가 이런 게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좀 날이 풀리고 나들이를 하기에 용이한 요건이 갖춰졌으니까 많이들 이제 밖으로들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시사 평론가니까 여의도나 이런 데를 가야 될 일이 많은데 예. 일요일에도 이제 여의도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뭐 백화점을 새로 개점을 했다고 해서 예.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좀 몰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좀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 밀폐된 건물에 가까운 데다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으니까 저것이 또 새로운 어떤 뭐 코로나19의 감염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게 아닐까. 좀 많은 시민들이 같은 우려를 하고 있을 텐데요. 네네. 그런 점에서 사실 방역 당국도 이렇게 이동량 자체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 봄철 이동량 증가와 더불어서 지금 방역 당국이 또 우려하는 것은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백신을 접종하는 시점에 이제 이후에 좀 백신을 접종하게 됐으니까 심리적으로 이완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게 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확진세가 늘어나고 그게 또 다른 이제 대유행의 어떤 단초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혹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걸 또 우려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 이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상황이나 또 그런 예. 것들이 어떻게 지역 사회로 감염되느냐 이것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하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다시 대유행이 확산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들의 어떤 차원에서는 여전히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확진자들이 수도권에 거의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70%에서 80% 정도가 몰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안성에 있는 축산물 공판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감염 경로는 파악이 된 겁니까? 일단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처음에 이제 2명의 직원들이 확진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전수 검사를 해보니까 50명 이상의 이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예. 이것이 이제 좀 상당히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검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검사가 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검사 결과 재검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게 뭐 어디까지 가는 거냐,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냐 상당히 조금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드러나는 게 지금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발생하는 확진 사례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또 외국인 예. 노동자들이 같이 이제 감염되는 사례가 있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느냐 이런 걸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기숙사라든가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거기서 감염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이제 지키지 못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또 지금까지도 많았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집단 감염 이게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네네. 이어지고 있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 사업장 현장에서 이 관리가 방역 수칙이나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특히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용이하게 되고 있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례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 공판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유통상인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어서 N차 감염 우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축산물 공판장인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도축과 관련된 이 어떤 그런 축산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드나드는 이제 축산물들을 좀 들여오고 다시 이제 내가는 이러한 상인들을 통해서 또 지역으로 다시 이제 지역의 교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드나드는 어떤 지역의 상인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을 파악을 해서 역학조사의 어떤 그 방역망 내로 이제 좀 들어와서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좀 빨리 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추가적인 N차 감염을 막을 수 있으니까 좀 기민한 대응이 이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방역의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같고 그중에 혹시나 방역의 허점은 없었는지 또 우리가 일정 부분 만나봤던 사례와 유사한 지점이 또 이렇게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없다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백신 예방접종 마친 사람이 이제 31만 6천 명 넘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백신 접종 상황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순조롭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접종해야 될 전체 접종 대상자의 한 40% 정도를 한 10일 내에 접종이 이루어졌으니까 예. 접종 속도는 이제 비교적 좀 빠른 편이고 이상 반응이나 접종 이후에 사망한 사례들이 일부 보도가 되긴 했지만 예, 예. 여전히 이제 인과성에 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이 좀 발표를 할 예정인데 예, 예. 이런 보도가 나가도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이전에 독감 예방 접종 지난 가을 겨울에 있었던 때처럼 심하게 국민들이 동요하시거나 뭐 불신이나 우려를 표시하시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이라 예, 예. 훨씬 더 지난 가을에 비하면 국민들이 뭐랄까 안정적이고 좀 성숙된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지만 전체 접종량은 여전히 전 국민의 뭐 한 0.5%, 네네네. 3월 말이 끝나도 2%가 채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본 게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건 약간 뭐 이 훈련전, 모의 훈련 같은 정도 수준의 예. 예방 접종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모의 훈련 정도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이제 진짜 전초전이 아닌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언제쯤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아마 수 있을까요? 접종량이 핵심적인 요인일 텐데요. 예. 전체 접종량의 뭐 한 70% 정도를 3분기에 지금 대부분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3분기가 아마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 이제 저희가 잠시 뒤에 2시 10분이 좀 넘어간 상황인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과의 어떤 인과성 조사 결과 이제 요거를 밝히게 됩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지금 들어갑니까? 예.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신 분들이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고 예. 대부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고 또 외국에서도 많은 이제 사망 사례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례들이 보고되지 않은 점들을 고려하면 예. 대부분은 백신과 무관한 사망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일부 사례인 경우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 추가적인 조사나 검사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는 건들도 일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어떤 인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면 우리가 설명할 때 일주는 짧고 한 2주 정도의 네.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된다고 하니 지금까지 이제 보도된 바로는 뭐 11건인데 이제 이 중에 일부는 오늘 뭐 충분한 어떤 설명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밝히기 힘든 것들도 네, 있겠네요. 그런 사례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예. 그보다는 이제 대개는 환자의 병력이나 검사 결과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일차적인 판단이 가능한데 예. 만약에 부검을 해야 되거나 어떤 예. 추가적인 검사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면 이제 시일이 1, 2주 정도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되는 사례인 경우는 시간이 1, 2주 더 걸릴 거고요. 예. 일차적인 판단에서 대부분 약간 확정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사례는 예. 아마 오늘 대부분 당국이 결론을 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 뭐 접종 건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아직은 없는 거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0명 이상이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을 했고, 뭐 예. 독일도 한 400명, 영국도 뭐 200~300명의 사망 사례들이 발생했는데요. 예. 그런 나라들에서 그 어떤 사망도 실제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어서 예. 뭐 상대적으로 적은 접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예.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초기에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해외 사례도 저희가 짚어봤고 해외에서도 인과성이 없다라는 현재까지의 결론인 것이고 이상 반응은 3,915건 그리고 사망 신고는 11건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인과성 조사 결과를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요. 현장을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이 내용에 대해 좀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 백신 접종이 더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려면
상세하고 아주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약간 좀 더 빨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네. 들긴 하지만 뭐 빨리 하더라도 틀린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한 게 더 중요하니까요. 예. 정부가 지금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가지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일단 백신 자체나 접종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 관련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브리핑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신 자체 이상 또는 접종 과정에서 이상이 없었다. 그다음에 백신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수 있는 중증 이상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할 만한 사례가 없었다. 예.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었고 그 8분 중에 4분에 대해서는 부검을 해서 그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그러니까 그 혈전 같은 것이 심장에 있는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시거나 또는 뇌혈관을 막아서 뇌졸중 같은 걸로 사망하셨는지를 부검을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8건에 대한 설명을 줬는데 네. 4건은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이제 4건은 현재 또 부검 중이기 때문에 네. 요거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도까지만 저희가 만나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네네. 아마 근데 8건 모두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할 만한 사례는 아니었고, 예. 그 중에 4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검을 한 것으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엄밀히 또 저희가 좀 정리해 드린다면 저희가 아까 현재까지는 11건에 대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3월 6일까지 이제 누적된 게 8명인 네. 것이고 어제 이제 추가로 새로 확인된 3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언급만 나왔지 그 이후에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해야 현재 되겠죠. 조사가 진행 중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김민하 평론가 이어지는 시간에 함께해 주실 거고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